투자의 시작은 지키는 겁니다. 돈은 지키는 것이고 그걸 지켜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이야기 박찬웅의 부들부들입니다. 오늘은 오늘 오후에 서울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강남북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양동에서 이제 강북 삼양에서 한동안 거주하셨는데 한 달 동안 위에 옥탑방에서 거주하셨죠. 그래서 나오시면서 이제 자신이 겪은 고충들이 많으시겠죠. 또 민원인들이 많이 갔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사실 그 전부터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의 의도나 명분 다 좋아요. 저도 사실 무조건 뭔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분명 좋은데 모든 정책에는 어떤 그림자 부분이 있죠. 실행하는데 어떤 부작용. 그게 단기간이면 좋은 거고 장기간이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고 또 그걸 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적 입장이니까 어떤 이제 그거를 투기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좋은 얘기 하셨는데 전 그림자 얘기하니까 양근이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네요. 사실은 우리들은 게 있으니까. 자, 오늘은 이거 화면 캡처했어요.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발표하시면서 보이는 걸 제가 화면 캡처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한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림자 부분 얘기예요. 근데 그림자가 단기적으로 끝나면 다행이고요. 장기적이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언급하신 것들, 박원순 시장님 언급하신 거 먼저 좀 들어보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1번은 이제 강남북 재산의 격차가 크다 이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집값 대놓고 집값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갭을 줄여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 전 들렸는데 그 갭을 줄이는 방식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이게 강남으로 해서 내린다는 건지 아니면 강남 놔두고 강북을 올린다는 건지. 근데 내리기는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물론 세금 정책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집값. 근데 저는 또 다른 걸 봤어요. 집값. 임대 가격은 저 질문은 그래요, 사실은. 집값 알았는데, 집값 토지가격 얘기인데, 저는 더 중요한 게 강북은 임대 가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더 제가 이걸 왜 짚는지 보실게요.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건강 격차도 크다. 이제 강북 지역에 보니까 생활 수명을 봤는데, 강남이 더 오래 산다 이거죠. 근데 요즘 사실은 의사 친구들 만나봐도 그만 하더라고요. 이 자산이 큰 분들, 부자들 아프지도 않다고 워낙 관리를 많이 받으니까 꼭 주거 환경뿐만 아니고 관리 자체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학원 수하고 서울대 가는 비율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와 생활 수준의 세습, 그러니까 부 자산뿐만 아니라 이 주거 환경에 세습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 속된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데 용이 못 나는데 용이 날 수 있게 시장님께서 하시겠다. 명분이나 의도는 100% 찬성이고 박수 쳐줄 얘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우선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사업 걸음 예시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오늘 거기 어디죠? 삼양동에서 이때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1번 얘기하신 게 쉼터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이제 달동네 이런 형태였는데 쉼터, 이게 사람들이 쉴 공간이 별로 없는 거죠. 벤치 하나, 의자 하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쉬는 공간 이게 너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오르막길 많고 달동네니까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만들겠다 해서 하셨고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의 회복, 마을 공동체 개념의 어떤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들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서 이야기, 담소라 그러죠. 나눌 수 있는 공간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비좁고 오르막이 심하다. 이제 강북,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연 발생 택지지구가 아니잖아요. 도시다 보니까 오르막 이런 게 많은데 도로가 되게 비좁고 좁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언급하면서 소방차나 구급차도 못 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급차 가면 이제 우리가 들고 내려오는 쪽 강북 가면 일부 동네 가면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응급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전신주가 더 좋게 만드니까 그런 얘기나 도로를 좀 포장하겠다 이쁘게 이런 얘기 하셨고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오르막이 심하니까 엘리베이터를 꼭 지하철역뿐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어떤 경사 심한 곳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예요. 필요한 얘기고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눈비 맞지 않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다니시기 편하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한 얘기는 대단히 좋은 얘기, 하셔야 할 얘기를 하신 거고
당연히 저렇게 만들어준 게 맞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아까 중간에 질문을 드렸죠. 예. 집값 차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임대 가격 차이가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제가 왜 그러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는 이제 우선 이 명분이죠. 예전 제 강의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죠. 서울 도시계획. 한번 이거 시작할 때 보세요. 재생을 꼭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노후도가 되게 심하죠. 더군다나 이제 강남의 경우에는 택지주가 재생을 가기 쉬운데 강북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박원 시장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다른 방식의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전면 개발 아니고 어떤 이제 주거 환경식의 개선. 아까 그런 것들이 쉼터니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주변의 공간, 주변의 어떤 이제 막 밀어버리고 한 게 아니고 그분들 원주민들 살고 하시면서 이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게 되는 거잖아요. 좀 공원도 놔주고 도로도 넓혀주고 뭐 나중에 뭐 도서관도 지어주고 이러시겠죠. 되게 좋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사는 기존 거주민 중에서 임차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아니냐.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우선 강남, 강북 특성을 보시면 한번 이거 설명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아시는 거잖아요. 강북은 자연 발생적 모였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 나올 때 택지 사업을 했죠. 그 다음에 택시 사업으로 외곽을 나갔죠. 그래서 위에는 자연 발생적, 아래쪽은 계획관 공간 구성이죠. 그래서 이게 도심 재생할 때 전혀 달라요. 도로의 모든 게. 그래서 사실은 강북이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이제 집값 차이가 있는데 집값 차이에서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면 도로나 모든 상황이 계획식이 않으니까 사업하는 측면, 즉 쉬운 말로 돈이 들어가서 뭔가 재생하는 측면에서 되게 어려운. 어떤 사업은 돈이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역으로 보면 임차인, 즉 사회적으로 아직 소득이 충분치 않은 임차인, 물론 이거 땅 주인분들, 강북 주인분들은 싫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도시에서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필요했고 그 기능 때문에 사실 가격을 못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박원 시장님이 이쁘게 더 쉽게 내가 대놓고 얘기하면 대도시잖아. 이게 조금 중소도시가 아니에요. 서울은 정말 대한민국의 대도시 넘버원 대도시인데 이 정도의 대도시면 사실은 전 세계 각국 봐도 어느 정도 슬럼화 지역, 어느 정도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어떤 거주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한데 그게 여러분 생각처럼 많은 돈을 투여하고 어떤 주거 환경 개선 무조건 다 하고 그게 답이 나오냐? 좀 다른 얘기예요.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저는 뭐 약간 미리 말을 하면 지금 박원 시장님의 이런 강남북 균형 발전의 의도와 명분을 이해하는데 그게 저는 대놓고 강북 땅 소유주분들, 즉 집 소유주분이죠. 뭐 빈 땅은 없으니까 별로 그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하신 거죠. 땅값 올려드릴게요. 집값 올려드릴게요. 이 얘기라고 저는 살짝 일부는 봐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심한가? 근데 사실 아까 집값의 차이 아까 얘기하셨죠. 그거를 뭐 강남을 끌어내릴 이건 아니잖아요. 가격이라는 건 알아서 떨어지는 거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올리긴 쉬워요. 개발 이슈 터트리면. 내리기는 좀 다른 얘기. 그거는 공급 충분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필요하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걸 그걸 좀 설명들 푸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그거 아니면 뭐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재생이라는 게 이제 지역이 살기 편해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살기 편해진다는 건 그만큼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많아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왜 강남이 더 비싸요? 왜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좋은 데 가시려고요? 그만큼 돈 지불해서 사는 거잖아요.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주택 임대 가격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살기 편해졌을 때 임대 가격이 떨어지느냐? 매매 가격 말고. 그래서 기존 임차에 대한 고민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의 차이가 크다. 이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값 올려주신다고요? 아니면 강남을 내려주신다고요? 강남을 강북하고 똑같이 내린다는 소리는 주거환경 개선한다는 의미하고 다른 거잖아요. 나를 올려준다는 거잖아요. 강북 주민주택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 말씀 제가 설명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하시나요? 집값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저쪽 내가 좀 나도 저렇게 되겠으면 하는 지역이 집값을 내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내 환경도 그렇게 좋게 해주실 거예요? 그 말은 무엇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가격 올려주고 저도 이거 매입할까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아직 상세 계획이 안 나와서 저 오늘 인터뷰 기사 보고 지금 이거 하는 건데 계속 제가 의문이었거든요. 강남 균형 발전. 근데 사실은
항상 엉뚱한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도심에는 설맞이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건 오히려 주거의 순환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대도시 사람이 잘 살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 살 지역이 만들어져야 돼. 약간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근데 그걸 없애버리면 오히려 정말 멀리 나가야 돼요. 정말로. 나가도 요즘에 택지지구라 좋지도 않아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강북 말고는 다 택지지구라니까요. 우리가 외곽도 안 싸. 그래서 참 힘들어요. 네, 힘들어. 보시자고 해서 보면 더 나아가서는 이 주거환경 개선에 가장 제가 걱정하는 게 이 추가 공간의 공급이 없다예요. 추가 공간의 공급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 지으면 위로 확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추가 공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공급 과다가 일어나면 당연히 내려갈 것이고 이런데 소화가 다 돼버리면 좀 버틸 건데 이게 주거환경 개선만 하는 거는 뭐 이게 밀고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동네 아기자기 이쁘게 해주는 거잖아요. 살기 편하게 도로 좀. 그러면 추가 공간은 없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요즘 상가 갖고 말 많잖아요. 임차인들이 와서 상가 살려놨더니 상권 임대료 올려서 나가라고. 그 경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는 이뻐지잖아요. 반드시 비용이 올라가요. 거주 비용이. 안 좋은 얘기네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일부 강북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좀 경기도 인접 쪽 보면 공급이 좀 많아져서 내년 입주할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 과다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인접 지역의 강북을 그냥 이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죠? 그 공급 과잉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어떤 긴 시간을 두고 4년이니 5년, 6년 두고 하면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몇 년 뒤에. 그걸 제 말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지역의 임대 가격 저는 무조건 걱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집값이에요, 토지 가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집값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은 직설적으로 토지 가격을 올리겠다 이 말 아니면 뭐예요? 내리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강남을. 이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수요에 맞게 제가 자주 쓴 데이터죠. 자료예요. 장기 종합 주택계획. 그래서 이제 수요는 항상 어디에 도심에. 근데 그 수요가 이제 강북에도 있죠. 근데 그 강북에 우리는 수요는 있는데 신규 공급은 안 만들고 주거환경 개선식이니까 그냥 리모델링 아니 그렇게 동네만 이쁘게 하죠. 그러면서 살기 편하게 해주겠다. 그랬을 때 수요는 여전히 도심에 있는데 추가 공급도 없고 동네는 살기 편해졌어요. 여러분 임대 가격 참 잘 떨어지겠네요. 자, 한마디로 강북 살기 좋게 하겠다. 어떻게? 이런저런 시설 확충해서. 그래서 제 질문은 그러면 임대 가격도 지켜주실 거죠? 라는 질문이고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래요. 대명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현실 직시예요. 강북 개발은 옳습니다.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내 상황에 맞춰서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강북 땅 토지 주고 주택 소유 주면 찬성이라고 박수 쳐야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임차인으로 여전히 임대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임대가가 바로는 아니겠죠. 저런 개발 자체가 스물스물니까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근데 추가 공급은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여지를 불씨를 키우고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안이 안 나온다면. 그래 아파요. 그래서 지역 내 모든 거주민이 웃을 일은 아니다 라고 제가 결론 짓는 거예요. 모든 거주민이 웃을 내용은 아니에요. 저게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있죠. 이 강남 전면 개발처럼 확 밀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스물인데 이거는 어떤 확 미는 개발은 고급 과다가 되면 분명히 조정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추가 공간의 공급은 없잖아요. 뭐 1층을 5층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스물인데 내려갈 길이 별로 없어요. 내려갈 길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상한선이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개발 뭐 명분 다 인정하는데 여러분이 강북 지역에 사시는 임차인이라면 앞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어떤 지역을 발표해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을 임차인 보호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살기 편하게 해주다니 그 얘기밖에. 도시는 살기 편해지면 이뻐지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요구해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오늘 감사합니다.